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고객님의 거주 형태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이 좁은 공간도 활용도 높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화장품의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에 따라서 종류별로 모으시는 게 좋아요. 물건 크기에 맞춰서 칸막이 조절하셔서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팬트리 정리가 거의 다 됐거든요. 찾기 쉽게 라벨링을 해드려요.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도 어디 자리인지를 명확히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습관을 들이기에도 좋겠죠. 일주일 정도 생활해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AS 해드립니다. 여기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접기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크기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반 접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게 가장 수건을 쉽게 개는 방법입니다. 공구에 쓰는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느 고리에나 걸 수가 있거든요. 이런 S자 고리 해가지고 한쪽에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반절만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반절 접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밑에가 주머니 형태가 돼요. 네. 이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3등분을 하면 한쪽은 주머니가 되고 한쪽은 넣어줄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옷장 선반에 책 꽂듯이 꽂아가지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정당에서 정리수납을 담당하고 있는 손미선 팀장입니다. 오늘은 19평 오피스텔 정리수납 컨설팅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고객들은 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산 앞두고 아기의 공간도 만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의뢰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잖아요. 본인의 공간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정리수납 네네. 이제 대해서 설명드리러 안으로 들어가서 네, 들어오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편인가요? 고객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작업이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랫동안 그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놓고 사용하셨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 후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진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옷을 버리기 위한 작업인가요? 아니요, 종류별로 나눠서 혹시 배출하실 게 있나요? 이렇게 고객님한테 컨펌 받기 전 작업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분류를 해놓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도 많고 먼지가 많거든요. 옷을 분류하면서 바닥에 놓으면 이 먼지가 다 묻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드를 깔고 그 위에다가 분류합니다. 옷은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사용자 순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종류별, 계절별로 나눕니다. 이거 분류하고 정리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고요. 한 20, 30평 기준으로 6명에서 9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그럼 정리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고 계세요? 고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 얼마나 보람찰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리 수납 작업 전에는 방문 견적이 필수일까요? 각 가구들 센치도 재야 되고 전체 구성도 좀 봐야 되고 고객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무료 방문 견적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여기 이제 안 입는 거 좀 네. 골라내셔야 되는데요. 네. 입는 거 안 입는 거 말씀해 주시면 네. 돼요. 이거 입으시나요? 네, 그거 됩니다. 좀 요거는 좀 버프를 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배출래. 배출리, 알겠습니다. 현장에는 고객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객님이 계신 게 정리를 하는 데는 좀 완성도 높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안 되신다 하면은 저녁 때 퇴근하고 오셔서 이제 보고 버려도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버리시는 거죠. 겨울 패딩이나 보관해야 할 때 부피를 주기로 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나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해서 반절만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반절 접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밑에가 주머니 형태가 돼요. 네. 이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3등분을 하면 한쪽은 주머니가 되고 한쪽은 넣어줄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옷장 선반에 책 꽂듯이 꽂아가지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게 압축팩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압축팩은 실은 나중에 이제 입으려고 겨울에 압축팩을 열면 냄새가 나요. 환풍이 되는 공간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지 접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바지가 지금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 다리가 벌려져 있잖아요. 다리를 모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여기 산이 생겨요. 이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에요. 이대로 이렇게 접으시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여기는 바구니가 좀 높아요. 그럼 바구니 높이만큼 냅두고 접는 거죠. 그럼 여기가 주머니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요 나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걸려있던 옷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빼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나요? 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과 접어서 보관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관리하기 쉬울까요? 무조건 거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선이 깔끔한 것과 깔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럴 때 소매 정리만 해주셔도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도가 좀 높은가요? 예, 드레스룸 정리 후에 진짜 깜짝 놀라세요. 만족도가 그냥 좋네요 정도가 아니시고요. 소리를 내면서 좋아하세요. 이사와 정리정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정당에서는 이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정리정돈 예약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이사할 때 같이 진행하면 고객들이 여러 업체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사 후에 정리정돈 맡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화장품의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에 따라서 종류별로 모으시는 게 좋아요. 물건 크기에 맞춰서 칸막이 조절하셔서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이게 찾기 쉽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주방 정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딜까요? 동선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가열대, 그리고 조리대, 개수대, 동선에 맞춰서 물건을 가장 가까이 사용하기 쉽게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을 가장 아래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장 위로, 사용 빈도에 맞춰서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시면 한 번에 꺼내기도 좋고 편리하죠.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높이를 조절해서 잡아서 꺼내기 쉽게 수납할 수 있는 프라이팬 넥이 있어요. 이 뚜껑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납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냉장고를 정리해 주나요? 일반 다른 영역하고 조금은 달라요. 냉장고는 닦아내는 청소가 50%, 정리정돈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벨지 활용하셔서 유통기한 좀 크게 표기해서 붙여놓으시면 관리가 좀 쉬우십니다. 지금 이거 꺼내신 거 빨래를 담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지금 빨래함하고 분리수거함이 현관부터 문을 열자마자 여기에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비워둬야 돼요. 실은 고객님 집에서 이렇게 지퍼팩이 많이 나와요. 공간을 줄이신다고 지퍼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계절 지나서 열어보면 냄새가 나요. 부피를 줄여야 되면 그나마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리빙박스 이렇게 천으로 된 거. 그러면 요거가 제일 자주 신는 신발인가요? 요것들은요? 요거는 이제 크기가 좀 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산이나 이런 소품 중에는 뺄 게 없나요? 사용은 하는데 딴 데 다른 쪽으로 치울까요? 요거 박스채에 보관하시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이제 애매하게 하나가 남아가지고 한 짝만 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앞에는 보통 신발이 넓은데 뒷부분은 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좀 훨씬 더 살아나겠죠. 그러면 벌써 한 개가 더 들어갔죠. 예, 지금 여기는 폭이 좁아서 이 방식은 안 맞아요. 근데 보통의 아파트 신발장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신발 정리를 쉽게 도와주는 아이템도 있을까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건 이렇게 이제 슈즈랙 많이 사용하세요. 요 위에 공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신발이 2배가 수납이 되겠죠. 수납 도구를 이제 미리 걱정하시면서 사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0원에 사오는 것을 고객님이 막 4,000원에 사셔서 처음부터 그냥 저희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붙박이장 같은 특정 구역만 업체에 맡길 수도 있나요? 이 팬트리만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의뢰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견적으로 하셔서 부분적으로 정리 수납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배출봉투, 그다음에 수세미 고무장갑, 여기는 베이킹.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였어요? 지금 팬트리 정리가 거의 다 됐거든요. 찾기 쉽게 라벨링을 해드려요.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도 어디 자리인지를 명확히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습관을 들이기에도 좋겠죠. 여기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라 보이는 부분 앞에다가 라벨 붙여드렸고요. 여기는 여기에다 붙이면 돌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부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뒤에는 이 함에도 붙여드리고 요 앞에다가 붙여드려요. 아, 한 번 더 붙여드리네요. 예예, 맞습니다. 수납장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섞여 있다면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요? 서랍장 안에서도 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물건일수록 다 각자의 집을 만들어서 넣어주셔야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고객님의 거주 형태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이 좁은 공간도 활용도 높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 비용 차이가 없을 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비용이 같다고 하면 업체 브랜드를 보는 게 좋아요. 저희 아정당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말, 공휴일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AS를 무상으로 언제까지 진행해 주나요? 일주일 정도 생활해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AS 해드립니다. 책상도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원래 서랍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책상 옆에 자잘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랍 하나 이제 넣어드리고 종류별로 이 안에서도 찾기 쉽게 나눠서 넣어드렸습니다. 욕실은 습기가 많잖아요. 되도록이면 물건 수를 최소한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 공간 활용이 잘 될까요? 최근에 아파트에 나오는 욕실장 모습이잖아요. 이 장이 여기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접기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크기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반 접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눌리지 않고 흐트러질 염려도 없고 이게 가장 수건을 쉽게 개는 방법입니다. 청소 도구를 눈에 또 안 보이게 정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공구에 쓰는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느 고리에나 걸 수가 있거든요. 이런 S자 고리 해가지고 한쪽에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사진 찍으시던데 이번에는 왜 찍는 건가요? 이제 고객님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시라도 찾으시면 정리 전 사진을 보고 어디 위치에 있던 어떤 물건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게 돼요. 후 사진을 통해서 위치를 알려드리게 되죠. 사진을 이렇게 꼼꼼히 찍어두면 분실 방지 예방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고객님, 네. 거실 다 끝났고요. 아,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약품 넣어놨어요. 꺼내서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쪽에는 핸드폰 용품, 아, 네. 케이블류 종류대로 넣어놨으니까 묶어가지고 돼요. 예, 사용하시면 이 자리 다시 넣어놓으시면 돼요. 여기 다 라벨링 해놓으셨으니까 네.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장식품들 혹시 파손된 부분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고 7일 안에 혹시 흠집난 부분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고객님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작업이 끝났는데 오늘 작업하시면서 신경을 쓴 게 있을까요? 예, 고객님이 물건을 모으는 게 취미가 있으셔서 물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 있도록 그 많은 물건들을 수납해 드릴까 뭐 그런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항상 보람차죠. 이 일을 정말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기쁘고 보람찹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정당 화이팅!